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주말에 만나는 컬처팝. 오늘은 영화계의 열정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정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 열정을 악용해서 거의 돈을 안 주거나 쥐꼬리만큼 주면서 남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가 하면, 이런 것은 패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각종 도제 장인의 방식으로 이렇게 전 근대적으로 제작되어 오던 문화예술계에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미용업계나 이런 데도 열정페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노동시간은 매우 긴데 임금은 아주 쥐꼬리만큼 형식적으로 주면서 그 시간에 네가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미로 열정페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글 문양으로 유명했던 한 패션 디자이너는 자신의 회사에 이 직원들을 열정페이로 악용했다가 비난을 받았고요. 곳곳에 우리가 빵을 만드는 곳에, 미용실에 기술을 배워야 그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보면 오랫동안 이런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과거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 길드 같은 데서 도제 장인 이런 부분에서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면 수년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수년을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십수년 몇십 년의 노력 끝에 장인이 되어서 말년에는 행복해지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고요. 또 일본의 그 사무라이 문화나 계급 문화 속에서 이런 도제 장인의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일본의 각종 만화나 소설에 보면 일본의 잘하는 식당에 가서 주방에서부터 처음에는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닥만 썰고 설거지만 하다가 나중에 주방에 한번 칼질을 시키면 감격하고, 거기에서 또 밀가루 반죽하는데 몇 년부터 시작해서 그냥 나중에 횟감을 뜨거나 국수를 만드는 시절까지 가면 눈물을 흘렸다, 이런 감동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각 분야 중에 문화예술계의 가장 진보적인 분야가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판에서는 보면요, 대부분의 영화인들, 거의 95%의 영화인들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데 기울어 있고, 배우뿐만 아니라 제작자, 스텝, 거의 영화계의 모든 인물들이 이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약자에 대한 사랑, 또 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진보 좌파의 특기인데요. 근데 유독 영화계는 몇 사람만이, 제작자와 유명 배우, 감독만이 그 모든 한마디로 어떤 수익을 누리고요, 결과를 향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화가 성공하든가 실패하든가 관계없이 한계선상에서 저임금에 그리고 혹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CJ ENM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한 PD가요, 과도한 혹사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간 PD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을 정도라면, 우리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시청각 자료의 제작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개봉되는 영화 군함도, 일제시대에 일본의 군함도라고 불리우는 섬 밑에서 그 갇혀 살면서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한국의 백성들이 강제 징용이 되어서 일본 앞바다에 있는 군함도에 가서, 그 군함도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였죠. 지금도 보면 매우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도시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좁은 섬에 지구 최고의 인구 밀도를 보였다라는 그 섬에 한국 노동자들은 최고 열악한 지하에 거주하면서 살았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병들고 강제노동에 죽어갔다고, 그나마 일본 노동자들은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군함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일본이 올리니 최근에 유명 관광지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섬 밑으로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당시 탄광에 석탄을 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영화가 화제가 된 다른 이유는 엊그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함도의 보조 출연자, 즉 엑스트라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촬영 현장은 그야말로 시나리오에 나오는 내용하고 영화 내용하고 다를 바 없는 강제징용이었다. 하루 12시간 넘게 촬영을 했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출연료를 받았다. 주연 배우들에 비해 음식과 대우 면에서 극단적인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 사측과 또 보조 출연자, 다른 보조 출연자, 스태 등이 반발하는 글을 올렸고 촬영 시작부터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무리 없이 됐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편한 날도 있었고 주연 배우처럼 이 단역들은 급여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은 2주 이상 급여 지불이 미뤄진 적이 없다. 감독이 고맙게 대해주었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람이 글을 삭제하면서 이 논란은 일단 낙이되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센 쪽에 붙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논란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은요.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가 우리 영화계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영화 아마 제작비가 100수십억이나 한 200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작비 중에 대부분은 이 유명 주연 배우들이 많이 가져가고 실제로 이 스텝이나 보조 출연 단역들은 그야말로 눈꼬리처럼 갖고 갔을 것은 맞는 이야기고 우리 한국의 영화계 현실이 엄청나게 열악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요. 영화계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에서 이 영화에 한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한 문제를 좀 우리가 지적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스타만 나오고 영화 보고 나면 그 영화에 대해서 감동도 나름 받기 때문에 이런 영화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가 않아요. 영화 한 편에 10억 이상의 개런티를 챙기는 스타가 있고 요즘은 또 러닝 개런티래가 이것보다 더 갖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사실 있는 1회 촬영에 10만원 안팎의 인건비도 겨우 받는 엑스트라가 있고 이것도 못 받는 사람도 많고 영화가 잘 안되거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떼이는 경우도 있고 스태프의 경우에 말단은 연봉이 영화 한 개 하는데 몇 달 매달리는데 한 개 영화 찍으면 돈 100만원 받는 연봉이 100에서 200만원인 스태프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보조 출연자나 스텝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나마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아직도 한국 영화판에는 열정페이를 가장한 노동력 착취가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장점, 이 자본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내지는 이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주연급 배우들이 승리한다라는 부분이요. 투자자, 감독, 그리고 제작자, 주연 배우만이 먹고 사는 이 위너 테이크 올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극명한 어떤 부분, 빈익빈 부익부가 영화판에서 제일 심하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함도가 영화 제작사 측의 일방적인 공세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개경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영화판에 엑스트라나 촬영 스텝에 대한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영화 스텝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월 평균 164만원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75만원인데 여기에 훨씬 못 미쳤고요.
심지어 막내 수습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54만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42.3%고 임금 체납이 23.3%예요. 이런 질문에 제대로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예산 영화에서는 20.9%, 5개 찍으면 1개만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대장 영화의 경우에도 56.1%, 절반쯤은 계약서도 없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저예산 영화와 대장 영화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상태로 저예산 영화가 지금 늘어나는 만큼 몇 개 빼고는 저예산 영화가 훨씬 대부분이죠. 스텝 최후 개선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영화 스텝으로 있는 사람은 이번 군함도의 이 논란을 계기로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한국영화계는 2012년부터 5년 연속으로 1년 관객이 1억 명 이상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는 성공을 하는 게 많은데 스태프들은 여전히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는 관객에게 현실에 좀 이탈할 수 있는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을 주는 게 영화라면요,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성환 감독이라는 사람, 동생이 또 영화 배우잖아요. 독립영화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뭡니까, 이 다찌마와리인가 해가지고 옛날에 박노식 영화 악인이여 지옥행 열차를 타라 이런 걸 패러디한 영화도 만들고, 진짜 저예산 영화 오래 만들다가 점점 이제 베를린부터 대형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블록버스터 제작 감독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눈물 젖은 빵을 먹었지만은 이제 자기가 대형 영화 감독이 됐다면 옛날에 그 시대는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시대에 숱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노력으로 얻은 위치에 만족하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영화계에 제시하고 싶은 문제는요, 이게 자본주의의 섭리 맞습니다. 그렇다면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사회적 발언을 하면서 진보적인 척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흔히 이들이 보수 진영을 이야기할 때 기존의 사회체제를 받아들여라, 부익부, 빈익빈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기득권이 된 사람은 잘 사는 거고 노력으로 많이 번 사람을 질투하지 마라, 근데 너네들은 세상을 엎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다고 보수를 비판하면서 저거들은 영화계에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진보적 발언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촛불 시위를 찬양하고 이러면서 저들은요 여전히 비판하는 보수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판에는 아직도 정근대적인 인맥에 의한 이런 어떤 캐스팅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텝 캐스팅이나 배우 캐스팅이나요. 좋은 영화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볼래 하면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영화판에 일하고 싶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1억 명이 영화를 보는데 매년 그 중에 상당수는 나도 저런데 참여해보고 싶다 환상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전문 기술 인력으로 크고 싶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카메라 하나 가지고 독립영화 제작하니 하면서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에 수천 명일 겁니다. 수만 명일지도 모르죠. 그래갖고 그들 중에 영화 제작에 실제 참여한다 하면 무슨 독립영화나 20억대 정도 저예산 영화에 이렇게도 막 뛰어들고 몇 억짜리로 몇 천만 원짜리로 만드는데도 끼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20억 이런 영화 제작에 실제 한 영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면 평소 같은 임금의 한 60%밖에 못하고 4대 보험 가입이나 주 5일 촬영이나 1일 휴식 보장 같은 기본적인 표준 계약서도 없다라는 겁니다. 영화가 좋아서 했는데 돈 좀 안 받으면 어떠냐 해서 열정 페이를 자처하지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화는 제작 환경이 열악해서 전국에 있는 시설 찾아다니면서 찍으려고 몇 달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영화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좀 이따가 집에 있다가 온나 하고 가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겁니다.
자, 돈이 떨어져 갖고 이제 이 돈을 더 이상 안 되겠다니까 영화가 중단이 됐어요. 그 영화 중단하고는 관계없이 월급은 다 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떼먹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돈을 못 받은 영화 스태프들이 3천에서 7천만 원쯤 뗀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 하나 20억짜리만 하더라도 조연하고 단역 배우 합쳐서 총 못 받은 돈이 2억 3천만 원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저들끼리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영화 제작하겠다고 사람 끌어들여서 죽으라고 몇 달을 끌고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이 영화 제작해봤자 수익이 못 얻겠다든지 또 영화 제작 비용을 빼돌린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오해가 발생을 하면 어느 날 돈을 안 주면요, 그걸 전부 스텝이나 단역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영화 제작비 속여먹는 거는요, 지금 오래된 이야기예요. 유명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할 때마다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가 자신들이 실제로 돈을 다 투자를 받고 백업을 다 하고 하면서 그 영화 제작사에다가 실제 이 제작비는 200억이다, 150억은 제작비고 50억은 홍보비다 이래 놓고는 돈은 조금만 주고요, 나머지는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오버한 것처럼 해서 뒤로 뒷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한 200억을 투자 받아 놓고 실제로 영화로는 한 100억만 쓰고는 나머지 돈은 인마이 포켓에서 비자금으로 만들거나 빼돌리는 부분을 제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영화 제작사를 임시로 차려서 했던 사람이 저한테 낱낱이 와서 서류 다 들고 와서 항의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영화판이요, 한마디로 거의 사기판 비슷하게 돼가면서 돈을 이렇게 제작자나 투자자나 배급사는 빼돌리면서 거기에 한마디로 스텝이나 이 단역 배우들은 엿을 먹이는, 그리고 주연 배우들은 십수억씩 만지면서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이 파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가 감독이나 제작사나 투자자 사이에 오해가 벌어지면요, 고래 싸움에 덩이 터지는 게 누가 터지냐? 스태프들과 단역 배우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 성향으로 보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 영화계에 대부분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영화계 자체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배우도 제작자도 투자자도 다 진보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양극화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심한 데가 영화계라는 겁니다. 소수만 부를 다 누리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임금 착취와 체불과 한마디로 생활비도 안 되는 데서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는 것이 한국 영화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사회적 발언을 통해서 진보적인 척 한마디로 이야기할 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로요, 이 다수의 피땀, 열정페이의 희생, 임금체불의 희생 속에서 거울 좋게 드레스나 입고, 그 다음에 이 잘 갖춘 이런 슈트나 입고 나서서 입으로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화 감독이 그런 소리를 하고 마치 이제 또 세상판이 바뀌니까 요즘 제작되는 영화는 죄다 또 진보적인 영화입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명량도 나오고 무슨 국제시장도 나와서 약간 균형을 맞추는 척 하더니만 요즘은 또 전부 사회 비판적이면서 한마디로 정권 코드에 맞추는 영화가 온 사방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 영화판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 소모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냐는 것. 저는 한국 영화계여 제발 위선을 거두고 좀 그 밑에 희생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열정 페이가 아니라 월급이나 제대로 최저임금이나 좀 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간 PD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을 정도라면 우리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시청각 자료의 제작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개봉되는 영화 군함도, 일제시대의 일본의 군함도라고 불리우는 섬 밑에서 갇혀 살면서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한국의 백성들이 강제 징용이 되어서 일본 앞바다에 있는 군함도에 가서, 그 군함도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였죠. 지금도 보면 매우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도시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좁은 섬에 지구 최고의 인구 밀도를 보였다라는 그 섬에 한국 노동자들은 최고 열악한 지하에 거주하면서 살았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병들고 강제노동에 죽어갔다 하고, 그나마 일본 노동자들은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군함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일본이 올리니 최근에 유명 관광지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섬 밑으로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당시 탄광에 석탄을 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영화가 화제가 된 다른 이유는 엊그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함도의 보조 출연자, 즉 엑스트라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촬영 현장은 그야말로 시나리오에 나오는 내용하고 영화 내용하고 다를 바 없는 강제징용이었다. 하루 12시간 넘게 촬영을 했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출연료를 받았다. 주연 배우들에 비해 음식과 대우면에서 극단적인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사 측과 또 보조 출연자, 다른 보조 출연자 스태 등이 반발하는 글을 올렸고, 촬영 시작부터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무리 없이 됐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편한 날도 있었고, 주연 배우처럼 이 단역들은 급여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은 2주 이상 급여 지불이 미뤄진 적이 없다. 감독이 고맙게 대해주었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람이 글을 삭제하면서 이 논란은 일단 낙이되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센 쪽에 붙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논란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은요,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가 우리 영화계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영화 아마 제작비가 백수십억이나 한 200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작비 중에 임금은 아주 쥐꼬리만큼 형식적으로 주면서 그 시간에 네가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미로 열정페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글 문양으로 유명했던 한 패션 디자이너는 자신의 회사에 이 직원들을 열정페이로 악용했다가 비난을 받았고요. 곳곳에 우리가 뭐 빵을 만드는 곳에, 미용실에 기술을 배워야, 그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보면 오랫동안 이런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과거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 길드 같은 데서 도제 장인 이런 부분에서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면 수년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수년을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십수년, 몇십 년의 노력 끝에 장인이 되어서 말년에는 행복해지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고요. 또 일본의 그 사무라이 문화나 계급 문화 속에서 이런 도제 장인의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일본의 각종 만화나 소설에 보면 일본의 잘하는 식당에 가서 주방에서부터 처음에는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닥만 썰고 설거지만 하다가 나중에 주방에 한번 칼질을 시키면 감격하고, 거기에서 또 뭐 밀가루 반죽하는데 몇 년부터 시작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주말에 만나는 컬처팝. 오늘은 영화계의 열정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정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 열정을 악용해서 거의 돈을 안 주거나 쥐꼬리만큼 주면서 남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가 하면, 이런 것은 패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각종 도제 장인의 방식으로 이렇게 전 근대적으로 제작되어 오던 문화예술계에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미용업계나 이런 데도 열정페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노동시간은 매우 그냥 나중에 횟감을 뜨거나 국수를 만드는 시절까지 가면 눈물을 흘렸다, 이런 감동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각 분야 중에 문화예술계의 가장 진보적인 분야가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판에서는 보면요, 대부분의 영화인들, 거의 95%의 영화인들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데 기울어 있고, 배우뿐만 아니라 제작자, 스텝, 거의 영화계의 모든 인물들이 이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약자에 대한 사랑, 또 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진보 좌파의 특기인데요. 근데 유독 영화계는 몇 사람만이, 제작자와 유명 배우, 감독만이 그 모든, 한마디로 이 어떤 수익을 누리고요, 결과를 향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화가 성공하든가 실패하든가 관계없이 한계선상에서 저임금에 그리고 혹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CJ ENM에서 명문 대학을 나온 한 PD가요, 과도한 혹사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